저는 교회 내에 찐따 출신이기 때문에 노래를 잘하면 사귀어줄 줄 알았는데 아니야. 찬양팀 하면 좋아해주겠지. 아니야. 제가 오랜만에 끌려왔습니다. 끌려왔어요. 끌려왔다뇨. 끌려오고 말았어요. 오늘이 아니면 언제 같이 라이브 하냐, 또 이게 또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같이 하자고 모셔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장역교에서 반주하고 계시군요. 반주자 진짜 귀한데. 반주자 진짜 귀해요. 그리고 실력 있는 반주자가 오는 건 진짜 행운인 것 같고. 맞아요. 복이에요. 큰 복인 것 큰 같아요. 복이에요. 근데 저희는 최근에 이제 어마어마한 반주자가 들어오셨거든요. 와, 내가 들은 피아노 라이브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은혜가 저절로 네. 되더라고요. 제 성향이 흔히 말하는 그 장로님 소환하는 반주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치십니다. 너무 좋아요. 오히려 좋아. 아, 너무 좋아 진짜. 근데 성도님들도 확실히 저에 대한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오시잖아요. 교회로 오실 때. 그래서 아, 이런 음악을 한다 정도는 알고 오시니까 좀 음악에 대해서 편협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 좀 더 오셔가지고 연주를 듣고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담임 목사가 이제 락 음악을 할 줄 아는 몇 안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맞아요. 5월에 올해는 진짜 조금 교회에 이것저것 행사도 많고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훨씬 바빴던 것 같아요. 어린이들도 생기고 어버이날은 늘 챙기던 거지만 이번에 저희가 포트럭 데이를 했거든요. 각자 반찬 하나씩 가져와서 나눠 먹는 걸 했는데 너무 좋았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처음으로 특강을 하게 돼서 그거 준비하고 있고요. 아니 근데 이게 명강사를 7년 만에 아니 이게 다른 교회들에 가서 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진짜 한 10배는 넘게 부담스럽고 긴장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지? 그리고 저희 다다음 주에 수련회 있어요. 아, 맞습니다. 드디어 저희 교회 첫 수련회. 진짜 제가 개척할 때부터 가끔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수련회 너무 가고 싶다고. 드디어 연합해서 가는 수련회를 하게 돼서 조금 바쁜 5월을 보내고 있어요. 진짜 정신이 없어요.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바빠진 건 좋은 일입니다. 그쵸. 교회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되게 목사님이랑 저랑 많이 불러주시고 또 만나주셔가지고 또 그것도 너무 좋아요. 그러게요. 사실 이게 성도님들이 보고 싶어 해주신다는 게 진짜 복 아니에요? 감사한 거죠. 관계에서 받은 상처 잘 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 받아도 될 상처는 좀 내가 성장하면서 잊혀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나쁜 짓을 당한 거는 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억울한 일 당하고 그러니까요. 막 이런 거는 시간이 아무리 오래 지나도 문득문득 떠오르면은 참 그건 맞아요. 쉽지 않은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냥 그 숨 마시면 상처받는 분들 있잖아요. 사람의 성장이 좀 더 있으면 그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아, 내가 뭐 그런 거 가지고 상처를 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해도 좀 너무한 일들은 잊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극복을 하고 양분을 삼아야죠. 잊을 수 없는 상처는 내 인생 양분으로 삼는 것 같고. 맞아요. 근데 양분을 삼아도 남아있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상처가 흉터는 되잖아요. 그래서 흉터 자국 같은 건 좀 남아있고 그래도 확실히 옅어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평생 남는 거죠. 평생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발판 삼아서 계속 싸워나가는 것 같고 다신 그런 일 당하지 않게. 또 그렇게 성장해서 좋은 사람들, 좋은 관계들을 계속 다시 더 맺다 그럼요. 보면 그래도 많이 잊혀지기는 하더라고요. 구분점이 생기잖아요. 저런 사람 걸러야 된다. 이런 일 안 당하게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젊을 때 빨리 그런 일들을 겪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잊을 수는 없고요. 왜냐면 잊으면 더 큰 상처받아요. 더 큰 일을 당할 거예요. 잊지 않고 내가 그걸로 어떻게든 싸워나간다. 뭔가 인생이요. 이 상처받은 흔적들, 흉터들이 좀 많아질수록 아이러니하게 조금 더 지혜로워지는 것 같은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 틈새를 노리는 것이냐. 사실 저희가가 아니라 제가 오늘 목사님을 모시고 해보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제 여러 얘기를 듣다 보니까 특히 우리 형제님들이 연애와 결혼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고 다들 고민이 많으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라방에서도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저 혼자 여자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조금 한계가 있고 또 제가 말씀을 드려도 같은 남자가 얘기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받아들여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목사님께 그 얘기를 해달라고 데리고 온 거거든요. 저는 교회 내에 찐따 출신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안 되지의 표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뭐 연애를 많이 해봐서 뭐 여자를 잘 알아서 절대 아니고요. 교회에 대한 생리를 잘 알아서 아주 찐따 출신이라서 노래를 잘하면 사귀어줄 줄 알았는데 아니야. 차영팀 하면 좋아지겠지. 아니야. 왜 아니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면서 괜히 누가 봐주길 기다리면서 이렇게 교회에서 혼자 밝게 기타 치고 있기도 하고. 칠 일도 없는데 메고 다녔다니까요. 제가 자격지심이 있는 걸까요? 신중한 걸까요? 저번에 네. 라이브 때 이거랑 비슷한 질문을 하셔서 그래요? 제가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오늘은 그러면 또 이제 뭐라고 하셨나요? 저는 할 수 있다. 저의 이제 경험도 얘기를 해드렸었고 네네. 물론 있으면은 좋고 확실히 그게 남자의 자신감의 한 부분이 되기도 하지만 꼭 집이 있고 부유해야만 결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근데 또 같은 남자 입장에서 목사님께서 해주실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자격지심은 아닌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주변을 돌아보시면 자가 없이 결혼하신 분들도 꽤 계세요. 근데 하나같이 소개는 아니었어요. 소개를 받았을 때 자가가 있고 없고가 좀 컸던 것 같고요. 자만추, 좀 자연스럽게 만나는 거는 확실히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쵸. 그건 그냥 사람 보고 좋아하게 되고 사랑에 맞아요. 빠진 거니까. 맞아요. 처음 만난 사이니까 저 사람이면 안 되는 이유를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기억이 없으니까. 오늘 설교 때도 얘기한 건데 뉴스에서 좀 안타까운 어떤 사고를 겪은 걸 보면 이게 안타까운 마음은 들지만 막 눈물을 흘리고 이러진 않잖아요. 왜냐면 나는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진짜 친한 사람 아니면 내 가족이 큰일을 당하면 같이 눈물도 나고 이런 거잖아요. 난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있으니까. 소개팅은 그런 게 너무 없어요. 기억이 없으니까 칼같이 계산적으로 처음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자가가 아니다 그러면 자만추로 가셔야 되잖아. 좋은 기억을 많이 심는 사람이면 집이 아니어도 저 사람이 없어서는 안 돼가 생기지 않을까 해요. 저 사람에 대한 어떤 매력, 필요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하는 것들, 저 사람에게 보이는 미래 이런 것들이 되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좀 집을 극복하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보면은 몸이 엄청 좋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도 자가 아닌데도 결혼을 하셨어요. 집이 자가가 아니라서 나를 못 지켜주지만 저 남자는 나를 지켜주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신체적인 강함으로 나를 지켜줄 것 같다. 맞아요. 대체제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집을 대체할 게 많이 있어요. 내가 그걸 가지고 있으면 자신감 있게 하셔도 되는 거고. 근데 내가 진짜 아무것도 대체할 게 없는 거다 하면은 이제 극복을 많이 하셔야죠. 제가 그걸 몰랐거든요. 어렸을 때. 저는 자격지심이 진짜 심했어요. 열등감도 진짜 심했고. 일단 남자는 자신감이 진짜 8알이구나라는 걸 되게 뒤늦게 느꼈던 거 같아요. 우리 자만추. 여자가 맞아요. 봤을 때도 네. 이 남자가 자신감이 있느냐 아니면 자신감이 없느냐가 정확하게는 몰라도 그게 좀 남성성으로 그게 좀 느껴지거든요. 이 일이 얼마나 비전이 있고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면 저 사람이 저렇게 좋아할까? 저 사람이 이 일이 어떤 일이기에 그렇게 자신감이 있을까? 그러면 집을 대체하지 않을까요? 교역자분들도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뭐 집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결혼 잘 하시잖아요. 대체제가 있어야 돼요. 이 결혼 시장을 뚫고 나가는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일단 자신감을 가지고 좀 내 일을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을 좀 멋있게 생각하는 거. 뭔가 제가 자격지심이 너무 그때 심했다 보니까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을 깎아내려서 나를 좀 올려야 될 것 같죠. 내가 요만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남들이 한 이 정도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니까 야 그거 별로야. 뭐 야 다 그런 애들 다 이상한 짓 해. 막 이러면서 계속 깎아내려서 어떻게든 내가 올라가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내가 추해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 생각해보고 또 사람들 하는 거 생각해보면 지금도 그런 사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많죠. 이게 극복하고 나서 보니까 진짜 많아요. 이런 남자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땐 몰랐지. 정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오늘 모셔왔잖아요. 처음에 어렸을 때 드럼을 쳤어요. 이러면 사람들이 날 좋아해 주겠지?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를 배웠어요. 이 멋진 나를 봐 하지만 여전히 저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고 그래서 노래를 잘해야 되는구나. 구성을 열심히. 근데 할 줄 알면 뭐해. 아무도 내가 음악하는 걸 봐주지 않는데 기타를 칠 줄 알면 뭐 기타를 칠 일을 보여줄 일이 없잖아요. 드럼 칠 줄 알면 뭐해. 드럼 칠 일을 보여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쳐도 주목받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작곡을 했습니다. 작곡을 하면 사람들이 날 좋아해 주겠지. 진짜 어림도 없어요.
없었다.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시당할 사람이면 재벌도 무시를 당해요. 교회에서 그런 생각하는 분들 많잖아요. 사역자가 되면 무시를 덜 받겠지. 내가 전도사 직함이 생기면 사람들이 날 존중해 주겠지. 전도사가 됐는데 절대 아닙니다. 저 처음 전도사 됐을 때 말하면 길어요. 진짜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내가 뭘 할 줄 안다. 직분이 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간만 보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간을 봐요. 결혼 시장에 누구나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남자들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인간은 다 똑같아요. 보면서 저기도 예뻐 보이고 저 사람과 사귀면 내가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내가 어떤 삶을 살게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지? 이런 고민들을 남자든 그럼요. 여자든 결혼 정령기가 되고 급해지면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무시 안 당할 수 있는 사람 그러려면 확실히 남자는 자신감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알파 오메가급이지 않은가. 크리스찬으로서 만나고 싶다면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자신감. 근데 이거를 가르치려고 들면 안 돼요. 맞아요. 맞아요. 가르치려고 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말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인정받아보고 싶어서 이걸 해도 저걸 해도 난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이래도 안 되면 도대체 뭘 해야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는 거야. 이건 여성 문제만이 아니라 제 사역에서도 이게 고민이었어요. 운전을 하면 뭐가 있으면 노래를 잘하면 작곡을 잘하면 그 전에 제 아는 애 중에 고등학교에 거의 팬클럽이 있다시피 한 남자애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 기타 밴드보다 하는데 그래요? 기타를 아주 잘 치는 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한테 배운 게 있어요. 저 같은 아싸들은 완벽하게 될 때까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공 이렇게 짐벌 엄청 큰 공 위에 밟고 올라서는 연습을 했는데 저 같은 사람들은 완벽하게 되고 난 다음에 나 한 달 알 본 걸 보여주려고 그래요. 근데 그 친구는 연습도 안 하고 나 할 수 있어 해볼까 하고 한 다음에 딱 넘어진 다음에 안 되네 이래요. 되든 안 되든 난 해볼 거야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완벽하게 해놔도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봤자 쟤는 짐볼 탈 줄 아는 애로 끝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에 안 되는 것도 자신 있게 보여주고 괜찮아 난 할 거야 이러면서 계속 연습하고 그러다가 되면 다시 야 나 이제 할 수 있어 이런 좀 서사를 만드는 것 같아요. 자신감 있는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에 대해서 논리정연하게 말할 수 있고 또 사람 루즈하게 만들지 않고 막 가르치려고 드는 게 아니라 내가 짐벌 올라간 다음에 이 위에 완벽하게 올라갔어 그러면서 우리들은 뭘 하죠? 가르쳐요. 자 이거 어떻게 내가 올라갔냐면 이쪽 왼쪽 발부터 밟고 막 오른쪽 발 밟은 다음에 맞아. 여기서 중심을 맞춰야 되고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소개팅 나가서도 어쨌든 여자분들이랑 대화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자들은요, 나랑 사귀지도 않는 남자가, 잘 모르는 남자가 자꾸 뭔가 자기 얘기만 하고 가르치는 거 별로 사실은 안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남자분들은 나를 좀 어필하셔야 되니까는 자꾸 그런 얘기를 좀 하시는 경향도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없어 보입니다. 전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감사하게 정말 약간 초라해지고 더 이상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자신이 없어졌는데 만났어요. 그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가르치고 있을 때 다 듣기만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맞아요. 그리고 저랑 사귀면서도 옛날 습관 막 튀어나와서 막 가르치시려고 하면 제가 막 맞아요. 막 싫어하고 막 아주 그런 솔직한 분이셨기 때문에 티를 진짜 팍팍 냈거든요.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신감 있게 하고 내가 이 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면요, 이렇게 자신감 중요하다는 거 알겠어요. 그러면은